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머리를 좀 많이 잘랐죠? 한 1년 만에 미용실에 다녀온 것 같아요. 엄청 가벼워졌습니다. 불쾌한 사건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때로는 신기하고 놀랍고 때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이 에고를 정화해야 돼 라고 정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짜듯이 올려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전우원 씨 관련한 쇼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고 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영화가 3편이 있어요. 거의 뭐 좀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영화거든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저씨란 영화, 그 다음에는 나는 전설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26년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3가지 영화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애니어그램 유형적으로도 제가 인간의 어떤 잔인성이나 공격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무의식에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한데요. 그거 외에도 저의 어떤 조상 무의식인지 전생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인간에게 잔인하게 좀 공격당했던 그런 상들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봤던 그 3편의 영화들이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것과 관련한 마음을 정화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를 되짚어보면 굉장히 뭔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고 어떤 사람을 특히 낯설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마주하는 것들이 두렵고 뭔가 어떤 인간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들을 자극해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 내면에서 뭔가 이거를 정화해봐라 라는 그런 힌트를 본래가 줬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하고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걸 정화를 하면 현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못 알아차렸거나 회피할 때 조금씩 강도 높은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거든요. 유튜브에서 관련한 영상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책을 권유를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도 회피할 때 실질적인 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데 뭔가 심적으로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 정말 최악의 경우에 현실에서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경우는 이 인간의 잔인성에 대한 부분을 정화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희한한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로 보이는 남자애가 우리 강아지를 보더니 강아지 먹고 싶다 이러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그 아이들이 나에게 자식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저 강아지를 잡아먹겠어 뭐 이런 장난식으로 하는 말도 아니었고 개고기를 먹고 싶어 막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정말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침을 삼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쾌했는데 그때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요, 강아지가 저에게는 자식, 특히 아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뭔가 그 잔인한 영화들과 이런 게 떠오르면서 굉장히 불안이 괭복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인간에 대한 잔인성을 정화해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자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산책을 하는데 또 이상한 말을 들은 거죠.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걸어가면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는데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엄마가 대꾸를 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사람을 먹어? 그건 식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마음을 안 보고 있구나 이제 이걸 생각하고 그때 되게 명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는 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네 무의식에 있는 어떤 에고 요거를 정화해 라는 본성이 던져주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살피셔가지고 잘 캐치를 하셔서 명상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굉장히 자잘하거나 난이도 낮은 것들을 많이 정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것들도 막 많이 올라
올라와요. 그래서 정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정화를 했으니까 나중엔 되게 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을 느끼는데도 역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좀 근력이 붙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오히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힘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왜 내가 정화를 했는데 더 힘든 것들이 올라오지? 뭔가 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근력이 붙어서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스스로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창조의 원리. 이거는요, 내가 억압하고 있는 내가 누르고 있는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밀가루 반죽에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나쁜 사람도 밀가루 반죽, 가해자도 밀가루 반죽, 피해자도 밀가루 반죽. 그래서 밀가루 반죽이 칼을 들고 밀가루 반죽을 찔러도 이것은 어차피 다 시뮬레이션이고 경험일 뿐인 거지 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가짜다, 시뮬레이션이다, 게임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항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 저항의 가장 큰 확률이 회피거든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를 조금 막고 좀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이다, 게임이다,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짜라고 느끼고 용기를 내서 이제 마음을 느껴줬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나 이제 내가 보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제가 섀도우 얘기 많이 했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모습, 나의 마음 그런 것들을 꾹꾹 눌러놓는데 이 억제된 애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본래가 현실을 창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통에 밀가루가 있는데 얘를 손으로 꾹 누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른 것의 반작용으로 가장자리에서 삐쭉삐쭉 뭔가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현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은 마음을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것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제가 이 상담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예약을 하시고요. 노쇼라고 하죠. 취소도 안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게 됐네요.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화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잖아요. 그런데 안 와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신호음이 울리면 끊고 제가 다시 걸면 신호음이 울리면 끊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매너 없다. 정말 기분 상한다. 그런 느낌이었고 취소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왜 저렇게 삶을 살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지나가고 나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났지? 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래 났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좀 명상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뜻밖의 마음을 발견을 했죠. 그 노쇼했던 내 남자를 생각했을 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뭔가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는다, 이런 것들, 그리고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마음은 뭐예요? 이것과 관련된 마음을 제가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에너지 닿는 한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도 지키고 피해도 안 끼치고 배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덕분에 저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살았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친한 사람과는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되게 장난기가 많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어제 UFO를 봤어 이런 얘기 하면요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말까지 믿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이게 나의 캐릭터인가? 나는 왜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 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책임지지 않고 무리하게 굴거나 이기적으로 굴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상황이요 미움받고 공격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보면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극도의 억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아주지 않은 나의 마음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도 책임지지 않고 내 맘대로 대하고 생각 없이 뺏어버리고 피해 끼쳐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무책임한
그런 욕구가 제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 같은 자아에 대해서 너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야. 내 눈에 띄지도 말고 의식 표면으로 올라오지도 마라고 그 아이를 억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도 애어른처럼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저의 그런 측면을 보게 되었고, 아, 나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어린애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느껴줬던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데 절대 보기 싫은 나의 마음들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현실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불쾌한 사건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억압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보면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마음이 현실 창조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요. 나를 미워하는 나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 굉장히 힘든 일들의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룰 이 하나는요. 자기 혐오, 내가 미워하는 나.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내 안의 자아가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내면의 비평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초자아.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잘못되었고 너 같은 거는 당해도 싸.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자아가 있거든요. 그 자아가 나에게 좋지 않은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죠. 내면의 비평가라고 불러도 좋고 가해자라고 불러도 좋은데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 자기 혐오감, 이것을 바라보고 극복해야만 나에게 좋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굉장히 놀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정말 이 지구가 자기 혐오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쭉 빼준다면 정말 그것만으로 지구에 평화가 오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혐오감이 심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판단하고 공격하는 이 마음을 굉장히 잘 들여다보고 이 에너지를 빼내는 것이 내 현실을 아름답게 창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적응해서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들 뒤에 그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있거든요. 반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믿고 상황이 원망스럽고 이렇더라면 많은 가능성들이 나에게 오기도 해요. 계속 머릿속에 돌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반사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 마음을 봐야 된댔어.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내 마음을 볼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던 나를 망치고 내 현실을 부정적으로 창조하게 만드는 어떤 거를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해소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이거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난 성장하고 조금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계속 내면을 확인하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명이 인사이드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부정성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으로 하루를 또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